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추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백프로님. 어제 노리치는 좋았는데 지로나가 좀 애매하긴 했어요. 자, 시작해봅시다. 1월 27일에서 28일 넘어가는 저녁입니다. 농구랑 NBA랑 그리고 새벽에 있을 이제 유럽 축구 3경기 있죠.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앞서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추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업 버튼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어제 경기 한번 검토해 보자면 축구에서 제가 어제 노리치는 제가 조금 확신을 했었어요. 워낙 기세가 좋아져서 객관적 지표가 조금 뒤져도 괜찮아 보일 정도로 기세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노리치 역배를 좀 강하게 보고 있었고, 지로나와 헤타페 경기를 무승부를 가느냐 지로나 승을 가느냐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추천에 한 곳에는 무승부가 한 곳에는 지로나죠. 고민 끝에 지로나로 갔는데 장고 끝에 악순을 뒀네요. 아쉽습니다. 5.4배인데 참. 그래갖고 농구는 뭐 주역 한 조합 들고 왔죠. 2.9배. 그래가지고 살짝 이득이 났는데 뭐 큰 이득은 아니고 어디 가서 뭐 땄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다 먹어봅시다. 무조건 알았죠? 자, 보고 먼저 축구 낮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브레멘과 호펜하임 경기부터 살짝 보도록 할게요. 그 지표는 호펜하임이 살짝 좋습니다. 호펜하임이 살짝 좋은데 그 마진 분석, 기세 분석으로 보면 호펜하임이 좀 많이 좋아요. 직전 경기도 역전승했죠. 1점 내주고 아마 3골 연속으로 넣었을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만만치 않은 팀인데 원정 가가지고 한 골 먼저 준 뒤에 3골을 후반전에 연속으로 넣어가지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최근에 골도 잘 넣고 3위까지 올라왔어요. 호펜하임이 이 정도로 잘하는 거는 한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 한 10년 전쯤에 한번 좀 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잘했던 적은 거의 뭐 10년 만에 처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표도 그렇고 기세나 뭐 마진이나 이거 다 봤을 때 호펜하임이 괜찮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호펜하임 사이드로 보고 파울리랑 라이프치히는 뭐 라이프치히가 지표로 살짝 좋긴 한데 파울리도 홈에서 되게 끈끈한 팀이에요. 그리고 평균 실점 자체가 중상위권입니다. 지금 강등권에 있긴 한데 실점만 보면은 그렇게 처지는 팀이 아니에요. 상위권 팀이고 문제는 얘들은 골을 못 넣어. 적게 넣고 적게 주는 그런 팀이에요. 지금 18경기에서 16골 넣었죠. 경기당 한 골을 못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등권이에요. 지표도 항상 공격 지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지표도 라이프치히긴 하지만 근소한 차로 라이프치히에 좀 유리하고, 그 마진 분석도 파울리보다는 라이프치히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라이프치히를 추천하긴 하지만 확실치 않다 라고 보여져요. 피오렌티나와 코모, 오늘 축구 경기 중에 유일하게 컵 대회예요. 16강전이죠. 다른 16강전을 보면 올라갈 팀 다 올라갔어요. 메이커 있는 팀들 한 팀 빼고 토리노가 로마 이긴 거 말고는 대부분 메이커 있는 팀들이 다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피오렌티나, 코모, 메이커는 원래 피오렌티나인데 올 시즌 경기력만 보면은 피오렌티나는 강등권이고 코모는 잘하죠.
그리고 지표도 코모가 살짝 더 좋게 나와요. 홈 원정 기준으로 따지면 피오렌티나 좀 좋긴 한데, 피오렌티나는 지금 그 FA컵 노릴 때가 아니죠. 냉정하게 제가 감독이라면 피오렌티나 오늘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지표로는 비슷하긴 한데 코모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홈팀 마진, 원정팀 마진으로 비교해봐도 피오렌티나는 직전 경기 이겨야 될 경기를 2대1로 졌어요. 분위기 안 좋고, 코모는 대승을 거뒀죠. 분위기 좋고 경기로도 좋고. 그래서 뭐 기세나 마진으로 분석해보면 코모가 더 좋다. 그래서 이 경기도 코모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골라서 가시고 이제 농구 봅시다. 자, 농구 워싱턴부터 볼까요? 자, 봅시다. 워싱턴, 포틀랜드. 포틀랜드는 백투백이에요. 백투백이고 오늘 경기에서 아부디아가 또 안 나왔어요. 아부디아가 안 나와가지고 졌습니다. 제가 이 경기 포틀랜드 풀엔을 봤는데 풀엔은 했어요. 0.5 풀엔 했죠. 0.5 풀엔 했고 백투백이라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내일 경기도 아부디아가 나올지 안 나올지 5대5입니다. 이 새끼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5대5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좀 주전 선수들이 좀 많이 뛴 선수가 2명인가 있어요. 누구냐면 카마라가 36분 뛰었고 샤프가 34분 뛰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고, 만약 아부디아가 안 나온다면 포틀랜드가 그렇게 쉽게 풀어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온다고 해도 지금 워싱턴이 9연패 중이에요. 9연패. 직전 경기 뭐 샬럿 원정 가서, 요새 샬럿 잘하잖아. 샬럿 원정 가가지고 웬만큼 비비긴 했는데 어쨌든 9연패 중이다. 그래서 동기부여 측면에서 워싱턴이 10연패까지 안 된다 이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워싱턴이 진다고 해도 웬만큼 비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부디아가 안 나온다고 하면 완전히 비빌 것 같고, 나온다고 해도 이게 핸디캡 점수 자체가 7.5라면 만만하지 않아요. 나온다고 해도 풀엔 언저리에서 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 풀엔에 234.5 언더 볼게요. 워싱턴 요즘에 워낙 점수를 못 내고 포틀랜드도 백투백이라 야투율이 살짝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234.5 언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닉스와 세크라멘토. 레이팅 보면 닉스가 살짝 앞서 114 대 112로, 최근 팩토로 비교해보면 세크가 2점 더 앞서고, 특이점은 지금 닉스는 2연승이고 세크라멘토는 5연패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배당이 닉스 1.01에서 올랐어요. 1.04로. 최근 경기력을만 보면 요런 배당은 제가 납득할 수는 없는 배당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납득할 수 없는 배당이 한 번씩 뜨면 보통 그 납득 안 됐던 일들이 그 다음날 되면 납득이 되더라고요. 닉스가 지금 완전히 분위기 전환했죠. 2연승 중이고 홈 경기기도 하고, 세크라멘토의 분위기가 사보니스가 들어오고 난 뒤에 5연패를 당하고 있어 오히려.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닉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경기력으로 보면은 닉스도 최근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직전 두 경기는 괜찮았기 때문에 닉스 승. 마헨도 터무니없는 기준점이긴 하지만 마헨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런 터무니없는 게 나오면 마헨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닉스 배당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올라가면 또 닉스가 승합니다. 아마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닉스 승, 닉스 마인에 231.5 언더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미러키 경기입니다. 자, 뭐 111대 110 비슷하죠. 그죠? 최근 팩터로는 필라델피아 좀 더 벌리고, 오늘 필라델피아 경기가 있었고 오늘 경기에서 필라가 저는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완전히 필라델피아가 거의 경기를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폴 조지랑 엠비드가 안 나온다고 해도 웬만큼 필라델피아 비빌 줄 알았는데 맥시랑 엣지컴이 올 시즌 최악의 부진이었습니다.
맥시가 6점 냈고 엣지컴이 9점 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던졌어요. 이 쿼터 끝나고 나서 전반 끝나고 나서 점수차가 이미 25점 났습니다. 거의 던졌다고 보면 되고 백투백이긴 하지만 많이 뛴 선수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찍 던졌기 때문에 전부 다 25분 아래에요. 그죠? 맥시도 25분, 엣지컴도 26분. 체력적인 부담 크게 없고 오늘 경기에서는 엠비드도 복귀하고 폴 조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체력적인 면은 뭐 백투백 치고는 크진 않다고 보고 오히려 미러키가 지금 1옵션, 2옵션이 다 결장이에요. 쿤보가 일단 결장이고, 그죠? 그리고 캐포주도 결장이에요. 미러키는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쿤보도 간이 많이, 쿤보는 항상 근데 매년마다 요 시즌 되면은 간이 많이 했었는데 올 시즌 조금 진짜 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불만이 너무 많아. 이제 항상 그 가비지 타임 때 원래 공격 안 하는데 공격을 하고 막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안 좋고 쿤보가 안 나왔을 때 이렇게 경기력은 알죠. 점수 잘 못 냅니다. 거기다 캐포주까지 없으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백투백이긴 하지만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승에 220.5 언더 보겠습니다. 왜냐면 필라델피아 백투백이고 미러키 쿤보가 없고 언더가 많이 좋아 보여요. 다음 오클라호마와 뉴올리언즈. 자, 이 기준점이 오클라호마가 14.5로 떨어졌어요. 원래 뭐 16점을 17점을 찍다가 최근에 오클라호마가 시즌 초반만큼의 강력함이 아니다 보니까 곧잘 약팀한테 잘 잡힙니다. 제가 그 약팀에 잡히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많이 잡아먹었죠.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타이밍은 잡힐 타이밍일까요? 안 잡힐 타이밍일까요? 일단 오클라호마는 뉴올리언즈 상대로 올 시즌에 벌써 두 번 붙어서 두 번 다 이겼습니다. 30점 차, 17점 차 이런 식으로 이겼어요. 뭐 상대할 줄 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뉴올리언즈는 좀 에러가 많아. 오클라호마는 수비가 강하고 상성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되게 유리하게 뭐 경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최근 오클라호마는 일단 빅맨진에서 살짝 좀 불안해. 빅맨진이 하텐슈타인이 계속해서 빠지는 게 너무 크고 제이덥도 빠지고 있고 미첼도 빠져 있고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즈의 데리 퀸이라든지 베이라든지 자이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골밑 돌파 즐겨합니다. 홈그랜 말고는 얘 3명을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오클라호마에 많이 보이지도 않아. 카루소도 빠져있잖아. 그죠? 수비 잘하는. 그래서 웬만큼 6월이 비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직전 경기에 오클라호마가 지기는 했지만 시즌 내도록 부진했던 도트가 3점 슛 감각을 살짝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도트가 지난 경기만큼 해준다면 뭐 오클라호마 1 같아요. 그리고 도트가 그만큼 해준다고 해도 14.5는 너무 큽니다. 지금 오클라호마 경기력으로는. 유오리야 어차피 그 자이언은 앞에 웬바냐마가 있어도 그냥 앞에서 덩크 찍으려고 하고 들이대는 선수인데 홈그레는 웬바냐메 한 단계 아래라고 보면 되잖아. 체형은 비슷한데 키도 좀 작고 운동 능력도 살짝 더 떨어지고. 얼마 전에 뉴올리언즈가 샌안토니오 잡았잖아. 웬비 잡았잖아 자이언이.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 복습하는 거야. 복습하는 거. 전 자이언이 골밑을 웬만큼 공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최근에 루돌트가 살짝 살아나는 게 조금 겁나긴 하지만 그래도 6월 리언즈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6월 프렌에 235.5 오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이댈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마해는 역배는 6월이 역배 할 수 있을까요?
설마 3연패 당할까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3연패 잘 안 당하긴 해 얘들이. 근데 어쩌면 얘 3연패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소액으로 6월 역배도 한번 가보는 거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6월 프레네 235.5 오버 볼게요. 덴버와 디트로이트. 자, 레이팅으로는 디트로이트가 앞서요. 최근 팩터도 많이 벌어지고, 덴버는 지금 뭐 요키치가 빠져있는 부분이 너무 크긴 하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웬만큼 승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요키치 때문에 표신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기량이 요키치가 없으면서 이 팀이 요키치 원맨팀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다만 내일 경기도 요키치, 존슨, 브라운 안 나오고 고든도 안 나와.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골밑도 애매하고 발란쇼나서 나오긴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그냥 풀멤버예요. 디트로이트가 지금 디펜시브 레이팅이 1등일 겁니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정말 수비 잘해. 반칙 많은데 자유투도 많이 해주긴 하지만 디펜시브 레이팅 자체는 1등이에요. 덴버도 디펜시브 괜찮긴 해요. 그래서 지금 기준점이 219.5인데 얘들 계산상으로 214점 나옵니다. 엄청 낮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기준점이 219.5 낮긴 하지만 제 계산상 214가 나오기 때문에 덴버의 선수층 빠지는 걸 감안해보면 언더 쪽이 좋아 보이고, 승패는 디트로이트가 이를 같긴 한데 얘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NBA 30개 팀 중에 한 자릿수 차이로 이기는 승리가 17번으로 1등이에요. 그래서 프렌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팀이 디트로이트입니다. 얘들 진도 맞춰요. 지는 팀한테는, 약한 팀한테는 좀 살살 붙고, 강한 팀은 또 강한 팀한테 만큼 붙어도 이기고. 그러니까 강강약약 스타일이에요, 디트로이트는. 그래서 프레는 언제든지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디트로이트는. 여기 디트로이트 승을 보지만 덴버 프렌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219.5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피닉스와 브루클린입니다. 자, 피닉스, 제가 직전 경기 피닉스는 부커가 안 나오면 약하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죠? 부커가, 얘가 피닉스에서 부커랑,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트레이드 회원에 있죠, 제일런 그린. 얘 두 명이 3점도 되면서 리머트로 되는 선수예요. 아이솔도 되고.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 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커가 빠져버리면, 제일린 그린까지 빠져버리면 상대 수비수들이 수비를 하기가 정말 쉬워집니다. 왜? 어차피 3점만 막으면 되니까 밀착만 하는 거예요. 좀 한 발 더 다가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비할 때 3점 라인으로. 근데 부커가 있으면 다가서다가 골밑이 헐거워지니까, 스페시 되니까 돌파하기가 용이해져요. 그래서 완전 다가서지는 못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데, 그렇게 되면 부커가 있으면 부커가 3점을 때리지 않더라도 다른 슈터들이 3점 확률이 올라가요. 그런데 부커가 없으면 피닉스의 3점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부커가 안 나오고, 다만 아마도 부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옵션 그린이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린이 나온다면 뭐 부커만큼은 아니더라도 피닉스가 웬만큼 3점이 들어갈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도 최근에 경기력이 정말 안 좋죠. 직전 경기도 클리퍼스한테 거의 골밑에 자동문 수준이었어요. 저는 웬만큼 비빌 줄 알았는데 완전 골밑 투입되는 공을 전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브루클린 5연패 중이긴 하지만 부커가 안 나온다는 점 감안해보면 브루클린이 지금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지긴 해도 한 번 정도는 얘는 한 번씩 또 터집니다. 보시면 뭐 디오민이라든지 마포주가 최근에 조금 잠잠했는데 또 터질 타이밍이기도 하고, 웬만큼 비빌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부커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기준점이
213.5예요. 그런데 제 계산상 219점입니다. 219점 자체도 되게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준점이 낮아진 거는 제 계산상으로 브루클린이 최근 뭐 3경기 중에 2경기가 두 자릿수 득점이었습니다. 특히 뉴욕 닉스랑은 66점밖에 못 뽑았어요. 쿼터당 16점, 17점밖에 못 뽑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흔들린 거야, 얘들. 그죠? 그래서 그 두 경기 정도 66점, 89점 뽑은 경기를 빼면은 제 계산 기준이 119, 120, 220은 무조건 넘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213.5다 기준점이. 이거는 아무리 피닉스가 후크가 없이 3점 슛 확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한 쿼터당 53점, 4점씩만 내면 된단 말이야, 양 팀이. 그죠? 이 경기는 오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둘 다 득점력이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너무 후려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버 좋아 보이고, 승패도 피닉스 마햄보다는, 피닉스도 이겨도 지금 부커 없이는 쉽게 이기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8.5 핸디캡이라면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브루클린 프렌에 213.5 오버 추천드립니다. 다음 유타와 클리퍼스입니다. 자, 얘들 두 번 벌써 붙었죠. 붙어가지고 유타가 시즌 초반에 클리퍼스 안 좋았을 때, 이때가 개막전이었나? 안 좋았을 때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다. 봅시다. 10월 23일날 개막전이었나? 이때 잡았어요. 걔 역배당 터트려줘. 4.16. 그 다음에는 클리퍼스 홈 가서 클리퍼스가 이겼고 1승 1패입니다. 내일 경기에 일단 키온테 조지, 올 시즌 완전 거의 팀의 1옵션 비슷하게 좀 잘한 실력 있는 조지가 빠져요. 느낌이 키온테 조지가 그 클리블랜드의 미첼이랑 플레이 스타일이 좀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대되는 선수다. 근데 키온테 조지가 빠집니다. 빠지고, 지금 최근에 유타에서 키온테 조지와 더불어서 가장 경기력이 안정되고 좋았던 선수는 의외로 전 너키치라고 봅니다. 너키치가, 저는 최근 한 두세 경기 보면서 덴버에서 뛰는 요키치가 부상당해가지고 유타로 넘어왔나 싶을 정도로 좀 과장해서 그렇습니다. 너키치가 요키치스러운 플레이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점수도 많이 냈었고. 근데 내일 너키치도 빠집니다. 빠지고 마카넨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좀 유동성이 있는데 클리퍼스도 레너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퍼스가 1 같아요. 일단 키온테 조지랑 너키치가 빠지는 게 마카넨이 복귀하는 것보다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마카넨이 간만에 복귀한다고 해도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클리퍼스가 유타한테 이겼을 때 주바치가 엄청나게 활약을 했어요. 졌을 때는 주바치가 안 나왔었고, 내일 주바치 나오죠. 그래, 너키치 없다. 그럼 마카넨이 5번 자리에 서야 되는데 5번 자리에서 주바치 맞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체급에서 좀 딸려. 마카넨은 골밑 플레이 막 포스트업 하고 이렇게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밑 스타터는 클리퍼스고, 레너드가 안 나온다고 해도 키온테 조지가 빠져있는 유타의 득점력은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클리퍼스 승 마헨에 232.5 언더 볼게요. 제가 언더 해야 될지 오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유타의 수비는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고 상대 막 150점씩 뽑고 그래요. 150점, 130점 쉽게 뽑는데, 거기다 페이스도 빨라. 공격을 제일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수비도 두 번째로 많이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실점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클리퍼스 자체가 페이스가 많이 느린 팀이기 때문에 유타가 막 속도를 올리려고 해도 이번에는 클리퍼스가 레너드가 안 나온다면 더더욱 페이스를 좀 더 줄이지 않을까. 손뼉도
맞부딪혀야지 소리가 나잖아. 한 놈은 빨리 하려고 하는데 한 놈은 그냥 느리게 하려고 해. 그러면 안 빨라져요, 속도가. 그렇다면 이 경기는 뭐 232.5 최근 지표랑은 조금 반대긴 하지만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계산상은 234예요. 232.5면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화조님, 자, 표 보내드릴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추천 좀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신가요? 추천. 자, 15개 되면 첫 번째 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눌러보십시오. 전 유튜브에 좀 올릴게요. 15개 되면